안녕하십니까. 고가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9.1%가 나왔습니다.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이거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너무 큰 악재입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6월 CPI 9.1%가 나왔죠. 5월 달에 8.6%가 나왔고 시장 전망치 8.8%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9.1%가 나왔습니다. CPI의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물가 불안 사태가 끝이 안 보이는 심리적 공포를 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일단 물가 불안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물가가 정점이 나와야 된다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 9.1%인데 10%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죠. 그것이 더 큰 심리적 리스크를 부르고 그것이 통화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발표된 그런 CPI도 문제가 됐어요. 시장 예측치는 5.7%인데 5.9%가 나왔습니다. 자, 3월 달에 6.5%에 비해서는 계속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낮아지는 속도도 줄어들었고요. 게다가 지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야,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좀 낮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회의론까지 생긴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이번 6월 CPI가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7월 FOMC가 미국 시간으로 26일부터 27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7월 FOMC 2주 앞두고 발표된 물가 지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7월 FOMC에서 금리를 0.75%가 아니라 1%포인트, 100bp 올릴 거란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순식간에 40.4%까지 올라갔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한 거고 지금은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미국 6월 CPI 같은 경우는요,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을 예로 들면요, 한국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였습니다. 그때 발표되고 나서 이창용화운의 총재가 빅스텝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0%가 나왔죠. 그랬더니 이창용화은행 총재가 그 전에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로 한 달 만에 빅스텝을 단행해 버립니다. 물가 상승률 앞자리가 바뀌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9%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 연준에서는요, 통화정책을 세울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죠. 자, 그런데 7월 8일 날 발표됐었던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 26만 8천 한참 초월하는 37만 2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고용지표만 보면 미국 경제는 초호황이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물가지표를 봤더니 9.1%가 나왔네. 완전 고용 상태고 물가지표는 81년 이후에 최고치. 그러면은 연준에서 강력한 통화정책을 세우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가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이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고용 상황이 잠깐 악화되더라도 감내할 것이다. 지금 얼마 전에 이창용화운의 총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상황은 좀 나중에 보고 물가부터 집중하겠다. 그게 중앙은행 총재의 임무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연준의 내부 문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연준 내부 문건에 어떤 게 있었다? 연말에 미국 금리가 4에서 7% 정도는 올라가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내부 문건 보고서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안에 중앙은행 안에 있는 연구 조직의 보고서를 보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보고서가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최소 4%는 올려야 물가가 잡힌다는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통화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깜빡이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확산되네. 지금 자이언트 스텝도 부족할 수 있겠네. 그럼 자이언트 스텝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1%포인트도 올릴 수 있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연말 금리 4%대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때 경기 둔화 우려했다는 방향 전환 가능성도 나왔어요. 금리를 신나게 올리다가 경기가 위축되면 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도 내년 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현재 상황만 보면요, 금리 인하 자체를 이야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물가 정점도 안 나온 상황이고, 이 정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아무도 확답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물가 정점 찍고 내려온다고 바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가 정점 찍고 천천히 내려올 경우에는 계속 강화된 통화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는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국제유가 하락은 솔직히 이게 추세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WTI 95불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요 둔화 우려거든요.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봉쇄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선물시장이 이것을 반영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진짜 일시적인 게, 4월달에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1억 6,500만 명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국제유가가 100불이 깨졌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봉쇄 해제해버리니까 바로 국제유가가 115불을 뚫어버렸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이번 6월 CPI 한국 부동산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미 대놓고 얘기했어요.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금리 계속 올린다고. 그러면은 지금 7월 27일 날 미국에서 금리를 2.5%까지 맞추고 대한민국이 2.25%잖아요. 연말에 금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대한민국 내부 금리 요인만으로 3% 가는데, 그 이상도 미국 금리 인상 요인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대한민국의 금리 상단이 높아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연말에 기준금리 3% 가는 건 알고 있는데, 내년 금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전망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3%가 꼭대기일까? 많은 시장 참여자는 그래, 단기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진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 물가가 오른 만큼 금리도 오르고 한국도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번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는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를 좀 덜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역전이 많이 일어났는데 별일 없었다 이거죠. 하지만 완전히 놨던 건 아니에요. 조건을 달았습니다.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을 보면서 한미 기준금리의 영향을 분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원달러율이 1,300원대잖아요. 과거와 다르게 큰 폭의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저는 버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최근 기록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0.75%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의 보고서대로 올해 연말에 4%의 미국 금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3.25%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 시장 불안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좁혀서 3.5%, 3.75%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연말에 4%가 안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4%가 되면 대한민국도 그만큼 금리 상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솔직히 예측이 안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연말에 기준금리 3%, 그래, 이것도 감당 안 돼요. 문제는 4에서 7%까지 연준이 올려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걱정이 될 정도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충격을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회복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모두 다 부동산 시장에서 워낙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연말 금리,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은 안 되지만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받는 충격이 간단하진 않겠구나,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크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냥 넘어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충격이 와서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는데 어느 정도 폭락을 할지, 그거는 저희가 슈킨 부동산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역대급 긴축에도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대폭락에도 살아남는 분양가 상환제주택 잡으면 된다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